우크라이나군에 좀처럼 보기 힘든 대물이 나타났습니다. 크다. 크기가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2m에 무게도 25kg이나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설마 우크라이나군에서 정체모를 용병이라도 투입한 건? 자, 이 정체모를 용병의 이름은 바로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악어입니다. 도대체 이 악어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대형 총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장거리 초대형 저격총인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입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 총기 생산업체인 스나이펙스의 SNS에서 처음 소개된 이 총은 2021년 초에 우크라이나군의 제식 무기 중 하나로 선정됐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실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는 일반 성인의 키를 넘어서는 약 2m의 길이에 총열 길이만 1.2m라고 합니다. 이게 총열만도 M1보다 더 길어요. 아유, 길다. 무게도 2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총이 큰 만큼 탄환도 당연히 일반 소총보다 훨씬 크고 길고 강력합니다. 구경이 14.5mm에 탄피 길이만도 114mm라는 엄청난 그런 탄도 대물입니다. 이 큰 탄이 무려 초속 980m로 가속이 되죠. 기본적으로 중기관총에 사용하는 그런 탄약인데요. 이거를 탈부착식 탄창으로 5발을 넣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약 2km에 최대 사거리도 약 7km로 파괴력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1.6km 밖의 거리에서도 12mm 두께의 장갑판을 퐁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과를 꽤 괜찮게 올리고 있나 봅니다. 이 총으로 먼 거리에 러시아 장갑차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위력 자체야 사거리도 그렇고 대전차 미사일보다 약하지만 대신에 탄값은 미사일보다 훨씬 싸죠. 거기에 미사일과 달리 어떤 화염이라든가 폭풍 이런 거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내 위치를 드러내는 어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즉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성비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무식하고 크고 무거워만 보이는 초대형 장거리 저격총, 과연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걸까요? 대물 저격총은 영어로 Anti-Material Sniper Rifle, 즉 사람이 아니라 장갑차라든가 레이더,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 등 물건을 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격총입니다. 물론 이건 이 명목상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사람한테도 잘만 쏴요. 이 대물 저격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사실 무려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초반까지 각국이 운용하던 대전차 소총이 그 기원입니다. 초기 전차는 장갑판이 워낙 얇았기 때문에 지금 장갑차 수준이에요. 그 장갑판을 관통할 목적으로 구경 13mm에서 20mm 사이에 대구경 소총을 만들어서 보병이 운용한 거죠. 하지만 전차의 장갑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2차 세계대전 중반 무렵이면 완전히 구식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당시에도 이 대전차 소총들은 전차보다는 적 장갑 차량이나 방어진지 등을 쏘는 데 사용되면서 대물 저격총 개념에 아주 바탕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저격총, 즉 대략 7.62mm 정도의 구경을 가진 보통 저격총보다 훨씬 긴 사거리와 관통력을 가진 저격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 때문에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는 2차 대전 중에 쓰이던 구형 대전차 소총을 개조한 초보적인 대물 저격총들이 시험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물 저격총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양산형 총기들은 1980년대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중기관총에 쓰던 12.7mm 탄을 이용한 저격총들이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중 가장 성공해서 아직도 발전형이 절찰리에 판매 중인 총이 바로 베럿 M82 시리즈 반자동 저격총입니다.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현재도 미 6해공군 및 해병대가 개량형을 M107A1이라는 제식명으로 줄기차게 사용 중입니다. 베럿 저격총의 성공 이후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총기로 미국의 맥밀란 텍50, 영국의 에큐러시 인터내셔널 AW50, 헝가리의 GM6 링스, 남아프리카의 NTW20, 크로아티아의 RT20 같은 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2.7mm 탄을 쓰지만 GM6 링스는 14.5mm 탄을 쓰기도 하며 NTW20과 RT20은 20이라는 숫자 그대로 무려 20mm 기관포탄을 쏴대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런 대물 저격총이 몇 종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엘리게이터를 사용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무게나 길이, 총열 길이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대물 저격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장갑차, 항공기, 레이더 등을 표적으로 쓴다고 했는데요. 잘 만든 철갑탄과 콤비를 이루면 배럿 등의 12.7mm 대물 저격총은 700m 밖에서도 22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꽤 두껍죠. 게다가 노르웨이제 철갑 소위탄을 쏘면은 철판을 관통한 다음에 차 안에서 터져요. 뻥! 다량의 불티를 막 뿌려가지고 연료나 탄약 등에 인화시키는 2차 피해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14.5mm나 20mm면은 더 관통력이 강하겠죠. 이 외에도 대물 저격총에 또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바로 전차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전차의 장갑판은 물론 관통은 못해요. 하지만 조준경이라든가 전차장, 엔진 그릴, 아니면 전차 외부에 있는 연료통 등 취약점을 노려가지고 전차의 작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조준경만 써서 망가뜨려도 전차가 포 쏘는데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1990년대 초반 유고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군이 RT-10으로 세르비아 측 전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 능력을 저하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1991년 걸프전 당시 대물 저격총이 스커드 미사일 사냥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및 영국 특수부대가 배럿 저격총을 가져가가지고 스커드를 멀리서 쏜 겁니다. 다만 이것으로 실제 스커드 미사일이 무력화된 게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쏘고 도망갔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 시도도 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갑차나 지상의 항공기 등을 공격할 때 쓰는 대물 저격총을 사람한테 쓰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애당초 대물 저격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렇게 센 걸 사람한테 어떻게 쏘냐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지. 개발 목적 자체가 저격총보다 더 멀리서 사람도 쏘겠다고 한 겁니다. 사람 상대로 한 저격 사거리의 세계 기록까지 있어요, 이게. 세계 저격 사거리 기록 10위 중에 8개가 12.7mm 대물 저격총 혹은 12.7mm 중기관총이 세운 겁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물 저격총을 통한 저격 기록 갱신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1위부터 6위 중 3위 하나 빼면 전부 대물 저격총에 의한 것이고 전부 2,300m 이상의 거리에서 맞춘 거예요. 최대 기록은 2017년 5월에 캐나다군 특수부대 저격수가 맥밀런 택 50으로 낸 3.54km의 기록이 있습니다. 3.54km. 어휴. 이거 어떻게 맞췄을까 참 신기해요. 무섭죠? 저격총으로서 그 기록은 대단하지만 이게 너무 커서 운영하기가 불편하진 않을까요? 불편하죠. 아무리 가벼워도 10km 넘고 무거우면 20km 넘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이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2km 밖에 있는 적이나 1km는 장갑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사일도 사실 무겁기로는 비슷하잖아요. 게다가 한번 쏘면은 내 위치가 발각되기도 쉽고 탄 한 발만 해도 10km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 발 휴대하기도 힘들고 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경우죠. 폭발하니까. 한마디로 전투지 속성이라든가 정숙성, 정확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물 저격총이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물 저격총에는 말 그대로 대물이라는 어떤 용도에 걸맞는 그런 또 틈새 시장 같은 용도가 또 있어요. 폭발물 처리입니다. 이 폭발물이라는 게 사실 가급적 멀리서부터 터뜨렸으면 하는 거잖아요. 첫 처리한 입장에서는. 일반 소총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짧으니까 폭발물의 어떤 피해 범위 안에 사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관통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포탄이나 폭탄의 껍질을 못 뚫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9경 저격총 같은 걸로 멀리서부터 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전장에서 운용 중이고 우리나라도 AW50이나 M107A1 같은 외국산 대물 저격총이 특수부대 중심으로 도입돼서 운용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S&T 모티브에서 볼트 액션 10 59경 대물 저격총의 시제품을 만들긴 했어요. 다만 아직 국내 채택은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물 저격총 앞으로도 꾸준히 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